기온분포의 지역차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단 겨울철의 기온차가 여름철의 기온차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 이제 등온선 그래프죠. 등고선처럼 온도와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그래프입니다. 등온선 우리 등고선 때도 배웠었죠. 이 간격이 지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밀하게 막 모여 있어요. 많은 선들이. 그렇게 되면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등고선에서는 이렇게 많은 선들이 겹쳐 있으면은 경사가 급해진다는 의미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얘기는 온도 차이가 그만큼 더 크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철은 지금 보시면은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선과 선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선의 개수도 굉장히 많죠. 반면에 지금 여름, 오른쪽 여름을 보시면은 몇 개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겨울에는 북쪽으로 갈수록 확 추워지는 거고요. 여름에는 남북 할 거 없이 거의 비슷하게 덥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 네. 자, 왜 그렇게 되냐면요. 여름철이랑 한여름과 한겨울은 각각 다른 기단의 영향을 받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남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덥고 습한 기단이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요. 기단은 공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저 북쪽 시베리아 대륙 한가운데서 만들어진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이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나라를 한 요 정도까지 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차갑고 건조한 영향을 받는 지역이 북쪽에 한정되어 있고 얘네들은 그냥 주변부처럼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아랫부분은요. 자, 근데 북태평양 기단, 한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미칠 때는 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거의 다 덮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기 덩어리 하에 있으니까 온도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는 거죠. 얘는 지금 여기까지만 이 차가운 공기 덩어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하고는 차이가 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차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온분포 지역차에서 남북차가 동서차보다 크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국토 모양이 남북으로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동서차 중에서는 동해안이 더 기온이 높습니다. 서해안보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태백산맥이 막아준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클 겁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태백산맥이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동해안 쪽이 더 기온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동해안의 수심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그때 조차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서해안보다 동해안의 수심이 더 깊어요. 그 말인즉슨 담고 있는 바닷물의 양도 더 많다는 얘기겠죠. 자, 똑같은 바닷물이지만 양이 더 많은 친구가 데워지는데 더 오래 걸리겠죠.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간장 종직 그릇에 담겨 있는 조그마한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커다란 대야에 있는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당연히 대야를 끓이는데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다 데워진 후에는요, 누가 더 빨리 식어요? 당연히 물의 양이 더 적은 종직 그릇에 있는 물이 훨씬 더 빨리 차가워지고 큰 대야에 있는 물은 천천히 식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해 쪽은 서해 쪽에 비해서 기온이 더 높습니다. 네. 겨울철에서는요. 세 번째, 내륙, 해안, 섬 순으로 연교차가 작다. 이제 이거는 비열하고 연결을 지어봐야 될 텐데 비열이 큰 지역일수록 겨울과 여름 기온의 차이가 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열이 가장 작은 내륙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 가장 연교차가 크고요. 그 다음이 바다에 접해 있는 해안가 지역, 요런 데죠, 요런 데. 해안가 지역이 내륙보다 연교차가 조금 더 작아지고, 그 다음 제일 작은 데는 어디겠어요? 네. 아예 모든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런 섬 지역이 연교차가 가장 작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해안은 다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서해안이냐, 동해안이냐인데, 누가 더 연교차가 클까요? 그쵸, 서해안이 더 크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백산맥과 동해 수심 때문에 겨울 기온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순서를 정해보자면
연교차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고 했을 때 내륙, 그 다음 서해안, 그 다음 동해안, 그 다음이 섬, 이 순으로 연교차가 작아진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태백산맥이고요. 북서계 절풍, 그 다음에 수심을 나타낸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일교차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일교차는 일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뺐다. 예, 최저 기온은 아까 동트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봄, 가을이에요. 보시면은 최고 기온 13도에 최저 기온이 영하 2.7도입니다. 거의 15.7도 가량이 나고 있죠. 네, 여기는 한 20도 가량이 나고 있네요. 반면에 초여름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이거 자료 화면을 잘못 가져왔는데, 자,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지금 2016년 8월에 그 일기도입니다. 보시면은, 자, 지금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10도 정도. 이것도 지금 거의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한여름에는 이거보다 더 일교차가 작아요. 네. 거의 10도를 넘어가는 지역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여름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기온의 지역차입니다. 네, 겨울 기온의 기억차가 여름 기온의 지역차보다 더 크다. 왜 그러냐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지는 못한다. 반면에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를 다 덮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름 기온은 크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네, 거의 대부분 다 같이 덮고 연교차가 크냐 작냐를 따질 때, 혹은 기온, 이 지역이 한랭한 기후냐 온난한 기후냐를 따질 때의 기준은 어디를 고려하냐면 겨울 기온, 최하늘 평균 기온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월이죠. 자, 그 다음 기온의 남북차가 동서차보다 크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기니까. 그 다음 위도가 비슷한 지역의 기온차. 우리가 보통 위도가 높아질수록 추워지고 낮아질수록 따뜻해진다고 했는데, 그럼 위도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그럴 때는 내륙이 일단 연교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서해안이 크고, 그 다음 동해안이 크고, 그 다음이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섬은 바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 기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여름 기온은 가장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여름에 서늘하죠. 자, 내륙은 해안에 비해서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고 겨울철 춥다는 얘기입니다. 최난월 평균 기온은 높음, 여름에 덥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륙으로 갈수록 어떻게 이제 여름에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 엄청나게 추운 이 정도를요, 대륙도라고 해요. 대륙도가 크다는 얘기는 내륙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륙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해안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대륙도가 가장 큰 게 내륙이겠고, 대륙도가 가장 작은 게 섬이겠죠. 네. 세 번째,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겨울 기온이 높대요. 왜 그러냐? 첫 번째, 태백산맥이 북서계 절풍 막아주고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데워진 물이 서서히 식는다. 요 두 가지 영향 때문입니다. 요거 두 가지는 시험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서해안은 동해안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음. 네, 여름에 덥다는 얘기입니다. 네, 빨리 데워지는 거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 최난월 평균 기온 순서 반대죠. 네,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연교차와 일교차의 정리입니다. 연교차는 격해도, 대륙도와 거의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륙에 가까워질수록 연교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 그리고 같은 위도일 때는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더 크다. 왜 그러냐면 1. 태백산맥, 2. 수심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연교차는 고위도면서 내륙 지역일수록 크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홍천과 철원이 가장 큽니다. 선생님이 군생활을 홍천에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겨울에 훈련 가는 혹한기 훈련이라고 아십니까? 네. 선생님이 이 혹한기 훈련을 그때 갔었는데 정말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자는데요. 이제
밖에 나가서 또 근무를 서요. 이제 불침번 근무를 서는데 불침번 근무 설 때 1시간마다 이제 온도 체크를 하거든요. 당번자가. 그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기온이 영하 28도였어요. 근데 이게 영하 28도가 진짜 영하 28도가 아니라 추워서 온도계가 그때 수은주가 얼어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28도까지 내려간 건 봤는데 그 이상 내려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는 거죠. 온도계가 터졌기 때문에. 일단 그랬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근무를 선 다음에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안에서 이제 사람들 자고 있겠죠. 텐트 안에 들어와서 아 따뜻하다. 여기는 몇 도나 될까 하고 온도계를 봤더니 영하 14도였습니다. 네, 굉장히 춥다라는 거. 네, 철원은 더 춥습니다. 여기는 소주병이 막 얼어 때 어는 점이 굉장히 낮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알코올마저도 얼려버리는 추위가 철원입니다. 네, 한반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중강진 북한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위에 있고 가장 내륙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연교차가 가장 크며 제일 낮은 곳은 가장 남쪽에 있으면서 서민 지역인 제주도의 연교차가 가장 작습니다. 자, 일교차는 대기가 건조한 봄, 가을에 크며 대기가 건조하고 습할 때 기온이 다르다고 했죠. 공기의 온도 변화가. 건조할 때는 뭐 가로막는 게 없기 때문에 엄청 빨리 데워지고 엄청 빨리 식습니다. 이때 일교차가 크고요. 습할 때는 이 수증기 자체가 열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높아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식는데도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온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살펴봤죠. 1월 평균 기온은 굉장히 조밀하게 나타난다. 온도 변화가 남북이 굉장히 큰 거죠. 지역별로. 근데 8월 같은 경우에는 드문드문 나타나는 걸로 봐서 거의 비슷하게 덥구나. 왜 그러냐면 시베리아 기아는 여기까지 덥고 북태평양 기단은 요만큼 덮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나타나는 연교차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여름 기온보다는 겨울 기온에 많이 좌우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겨울이 진짜 추운 북부 내륙 지역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남쪽의 섬 지역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남쪽 지역과 동해안 이쪽 지역까지 거의 연교차가 비슷해요. 겨울 기온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여기가 따뜻하다는 얘기죠. 겨울철에. 겨울철에 동해안은 여기까지 26도예요. 근데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26도가 아니라 연교차가 겨울 기온을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광주 옆에 여기가 영도입니다. 지금 영도. 영광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어진 속초가 겨울의 영도예요. 요만큼이 무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태백산맥이 막아주고 동해의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역 간 기온 차이가 큰 1월 겨울은 8월보다 등온선의 간격이 조밀하다. 등온선 간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산맥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발달하는 동해안은 태백산맥 얘기하는 거죠. 1월의 등온선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나타난다. 보시면 이 태백산맥 모양 따라 가지고 등온선이 이렇게 나뉘어요. 네. 연교차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내륙 분지에 위치한 대구는 8월 평균 기온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높다. 네,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20 한 7도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8월 평균 기온이 꽤 높습니다. 자, 기온과 관련된 현상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인간 생활에 이제 대입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북부지방은 추위에, 남부지방은 더위에 대비한 가옥 구조가 나타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가옥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줄 텐데, 추운 지역은 집을 이제 겹겹이 둘러쌉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요. 반면에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쭉 일자로 집을 만들어서 바람이 숭숭 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의 기온의 지역차가 크기 때문에 기온과 관련된 현상은 겨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 겨울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단풍 시기와 김장 시기는 빨라지고 개화 시기는 느려진다. 네. 이 얘기는 이제 겨울이 추워질수록
꽃은 늦게 피고 그다음에 단풍이 단풍이 드는 시기와 김장을 해야 되는 시기는 더 앞당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추워질수록 서리가 내리는 1년 중에 서리가 내리는 일수를 서리일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하천이 얼어붙는 결빙일수는 많아지고 당연한 얘기겠죠. 무상 기간은 짧아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상 기간은 뭐냐면은 1년 중에 첫 서리가 내리는 서리일부터 마지막 서리가 내리는 일까지 여기가 이제 서리가 끼는 서리일수거든요. 요만큼 이렇게 가겠죠. 마지막 서리일부터 다음 서리일까지는 서리가 안 끼잖아요. 여기가 바로 무상일수예요. 그러니까 추워지면 무상일수는 줄어들 것이고 따뜻해지면 무상일수는 늘어나겠죠. 네. 근데 서리가 내리는 순간부터 농작물이 노지 재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왜냐면 서리가 내리면 거의 냉해 입어버리니까 상해를 입어버리니까. 그래서 무상 기간은 농작물 생육 기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온에 관련된 파트는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수와 관련된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서 알아봤던 그 기후 요소 3대장에서 먼저 기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온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연평균 기온은 어떤 계절의 기온이 보통 결정한다고 했었죠? 네, 겨울 기온입니다. 여름은 거의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덥고요. 겨울이 진짜 추운 지역과 별로 안 추운 지역이 나뉘어요. 그것에 따라서 1년 동안의 모든 12개월의 기온을 평균치를 낸 연평균 기온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은 보통 북으로 갈수록 낮아지고요. 반대로 그다음에 해안과 내륙을 비교했을 때는 내륙으로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네. 내륙이 더 해안가보다 낮은 이유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추울 때 왕창 춥고 그 다음에 더울 때는 또 왕창 덥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연평균 기온은 겨울 기온이 결정을 한다고 했으므로 내륙으로 갈수록 연평균 기온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월달 평균 기온, 겨울철이죠. 1월 평균 기온은 해안가가 내륙보다 보통 높습니다. 비열 때문이죠. 그 다음에 동해안과 서해안을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더 겨울에 따뜻할까요? 네, 동해안이 더 따뜻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해안은 태백산맥이 일단 북서 계절풍을 차단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해의 수심보다 동해의 수심이 더 깊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폭이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일단 데워진 바닷물이 좀 더 천천히 식는 거예요. 서해안보다. 서해안의 물은 빨리 추워지고 빨리 데워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의 평균 기온이 더 높습니다. 겨울철. 그 다음 8월 여름철 평균 기온을 보게 되면요. 당연히 위에서와 반대가 되겠죠. 네. 빨리 데워진다 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은요.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높은 기온을 피해서 고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그 방식을 우리가 고랭지 농업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일교차를 보게 되면 여름과 겨울 중에는 어디가 더 클까요? 네, 일교차는 겨울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는 장마도 있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름이라든지 수증기가 공기 중에 많아지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를 그 친구들이 막기도 하고, 그리고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그 친구들이 또 흡수해서 열 교환을 좀 막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겨울철에 좀 더 일교차가 큽니다. 봄, 가을철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예, 그 다음 연교차를 보시게 되면은 겨울철 기온이 역시나 판별을 하기 때문에 북쪽으로 갈수록 연교차는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 해안과 내륙을 봤을 때 내륙 쪽으로 가면서 연교차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서해안과 동해안의 연교차를 비교하게 되면 서해안이 더 크게 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입니다. 태백산맥과 동해의 수심 때문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상 기온 현상. 이런 자연에서 벌어지는 기온 변화 현상 말고 인간의 어떤 작용이 개입되어서 자연스러운 기온 현상이 아니라 약간 좀 변형된 기온 현상을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먼저 기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주로 분지 지형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밤새 어떤 찬 공기들이 산사면을 타고 내려와서 그 분지 바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저층부, 지표면과 맞닿아 있는 저층부의 공기가 상층부에 있는 공기보다 기온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지면의 온도보다 상공의 온도가 더 높게 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보통은 지표면으로부터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대기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기가 정체하게 돼요. 네. 그래서 대기가 정체하게 되면서 안개가 짙게 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분지 내부에서 만들어진 오염 물질들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 바닥에 그대로 쌓여서 안개와 결합하는 스모그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열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어떤 도심 지역에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공열이 마치 그 뜨거운 온도에 약간 선 모양을 띠게 된다고 해가지고 열섬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열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 도심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외부 교외 지역에 비해서요. 이런 열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람길을 만든다던가, 그다음에 녹지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도시의 어떤 인공열 과잉 현상을 좀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온 파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